공포의 하룻밤. 주위에서는 저를 두고 시집을 아주 잘 갔다고 말한답니다. 물론 선비 같은 남편 때문이지요. 오늘 그 자랑스러운 남편 때문에 장롱 속에서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남편 잘 만났다고 할까요? 3년 전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때 이야기입니다. 도시에 살던 제가 해수욕장이 가까운 섬에 살림을 꾸르게 되었답니다. 여름에는 관광객으로 붐벼서 우리 부부도 들뜨고 또 유흥업소가 많은 탓으로 밤이면 술 기운에 패싸움도 잦은 그 여건에 익숙하지 못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새 이부자리에 반짝이는 장롱하며 벽에 걸린 액자 등 새로 장만한 살림이라 아직은 제 물건이라는 애착이 없어서 마치 남의 집에 온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곁에 누운 남편만은 그저 포근해서 멀리 바닷바람이 포효같이 우러대도 그런대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겁이 많은 저는 베개가 머리에 닿자마자 잠이 들어버리는 남편을 야속하게 여기며 겨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1시 반쯤 신경이 예민한 제 귀에 부엌 방에서 무슨 기척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들리지 않겠어요? 순간 잠은 멀리 달아나고 발끝까지 마른 오징어처럼 뻣뻣해지는데 부엌방에서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계속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급했지만 감히 일어나 앉지도 못한 채 이불 속을 더듬어 간신히 남편의 다리를 찾아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었지요. 쥐어짜는 소리에 놀라 그제야 눈을 뜬 남편은 옆방에서 나는 소리를 직접 듣고서야 정신이 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급히 장롱 안으로 들어가면서 돈이나 폐물은 빼앗겨도 상관없지만 사람이 다치기 쉬우니까 일단 장 안에 숨어 있을 테니 무슨 일인가 알려달라고 했지요. 문을 닫고 앉아있은 지 얼마 후 후다닥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 당했구나. 힘이 약한 남편의 팔이 뒤로 꺾이면서 억센 침입자의 협박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만약 장롱 안에 있는 저까지 발견되면 어떻게 나올까 하는 두려움으로 앉아있자니 1초 1분이 왜 그리 긴지 좁은 장롱 안은 손가락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옷들이 꽉 들어 차 있어서 숨 쉬는 것조차 무리인 듯 했습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해서 갖다 놓은 비닐에 쌓인 옷들은 조금만 숨을 크게 쉬어도 바스락거려서 괴로움은 더했습니다. 평소 너무 착하다고 잔소리 한번 하지 않던 남편이 궁금했지만 밖이 너무 조용하여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쥐가 나는 다리와 기절할 것 같은 갑갑증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대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남편이 살아있다면 왜 나오라고 말해주지 않는 걸까? 혹시 다쳐서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숨 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더라도 나가자는 마음을 정하고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너무 오래 쪼그리고 앉아서인지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아, 여보. 처음엔 목소리 죽여 나지기 부르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 점점 크게, 결국 나중엔 울음 반 악 반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문이 확 열리면서 남편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도둑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뭐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한참 자는데 우는 소리가 들려서 장롱 문을 열어보니까 당신이 있잖아.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세상에, 남편은 부엌방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대로 잠을 잤다지 뭡니까? 농안에 있는 저는 생각도 못했다나요? 모두 잠결에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주시 광산구 신정동의 윤선 씨의 글이었습니다. 조이 스토리였습니다.